자, 운동량, 충격량. 우선 운동량의 정의부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운동량의 정의. 운동량은 어떻게 정의되냐? 물체가 얼마나 질량 곱하기 속도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과학자들이 이렇게 하자라고 정한 거야. 그러니까 그 정의대로 외워주면 됩니다.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다. 운동량이라고 하는 것은 운동하는 정도의 크기인데 같은 속도로 가는데 하나는 택시고 하나는 덤프트럭이야. 그럼 누가 더 운동하는 정도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까? 덤프트럭이 운동하는 정도가 더 크다고 할 수 있겠지. 더 막기 힘들겠죠. 이번에는 같은 택시인데 하나는 10m/s, 하나는 100m/s 움직이고 있어. 그러면 누가 더 막기 힘들어? 속도가 빠른 놈이 더 막기 힘들겠죠. 그래서 질량과 속도의 곱으로 운동하는 정도의 크기를 표현했다. 이걸 운동량이라고 하고, 간단하게 기호로는 운동량을 P로 쓰고 질량은 M, 속도는 V. 그래서 P는 MV, 외울 때는 MVP 이렇게 외워주면 되겠죠. 이 운동량의 단위는 어떻게 될까? 일반적인 단위, 질량의 단위와 속도의 단위를 곱해주면 되겠죠. 킬로그램 미터 퍼 곱하기입니다.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퍼 세컨드. 이게 바로 운동량의 단위가 되겠다. 그리고 하나 더, 운동량은 방향을 갖고 있는 물리량일까? 방향이 없는 크기만 갖는 물리량일까? 스칼라입니다. 틀렸습니다. 벡터입니다. 왜요? 속도가 방향을 갖고 있잖아요. 아, 그렇네. 운동량도 속도의 방향과 같은 방향을 갖는 벡터다라는 거야. 그렇네. 운동량 하니까 왠지 양만 갖는, 크기만 갖는 물리량인 것처럼 생각되기 쉬운데 방향을 갖고 있다는 걸 명심하세요. 즉 10kg/s의 북쪽의 운동량과 10kg/s의 남쪽의 운동량은 서로 다른 겁니다. 그 다음에 충격량을 또 정해보자. 충격량. 충격량은 어떻게 정의되냐면 충격을 받았다는 얘기는 힘을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힘 곱하기 받은 힘 곱하기 그 힘을 받은 시간으로 정의가 됩니다. 이 힘을 특별하게 충격력이라고 불러주게 돼요. 어쨌든 힘이라는 거야. 힘 곱하기 시간이 충격량이다. 충격을 받은 양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이걸 간단하게 기호로는 I는 FT라고 이렇게 해줍니다. 이 충격량은 방향을 갖고 있을까 안 갖고 있을까? 마찬가지로 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힘이 방향을 갖는 벡터잖아요. 충격량도 방향을 갖는 벡터다라는 거예요. 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충격량의 단위는 어떻게 될까요? 힘의 단위 뉴턴, 시간의 단위 세크. 뉴턴 세크가 되면 뉴턴 퍼 세컨드 아니야. 뉴턴 곱하기 세컨드가 시간의 단위가 되겠다. 이 두 개는 단위가 서로 같은 것 같아? 다른 것 같아? 다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건 결국은 같습니다. 같은 걸 이제 선생님이 증명해보면 이런 거야. F는 MA가 있죠. F는 MA에서 생각을 해보면 1뉴턴이라고 하는 힘은 1kg에 1m/s 제곱의 가속도를 갖게 하는 힘이란 말이야. 즉 뉴턴을 풀어서 써보면 kg/m/s 제곱을 할 수 있어. 그러면 뉴턴 대신 여기다가 kg/m/s 제곱을 집어넣으면 세크 사라지고 kg/m/s가 되고 결국 두 개가 똑같잖아요. 그죠? 결국 이 두 개는 환산이 된다라는 건데, 그럼 이 둘은 어떤 관계에 있을까를 F는 MA에서부터 다시 또 한번 유추해보는 겁니다. F는 MA, F는 M. 가속도의 정의는 시간분의 속도의 변화량이야. 속도의 변화량이라고 하는 건 낮은 속도 마이너스 처음 속도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양변에 t를 곱합니다. 그러면 FT가 되고 MV 마이너스 MV 제로가 되겠네. FT라고 하는 거는 충격량 I가 되고, MV라고 하는 거는 운동량인데 나중 속도니까 나중에 운동량이 되고, MV0는 처음에 운동량이 되겠죠? 즉, 요거는 운동량의 변화량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두 개의 정의를 우리가 배웠는데, 이 둘 정의 사이의 관계는 I는 델타 P라는 관계에 있다. 어떤 물체가 운동량이 변했어. 그럼 그 물체는 반드시 충격량을 받은 것이고,
운동량의 변화량이 곧 충격량과 같다라는 거야. 자, 방금까지 배운 이걸 가지고 예제 하나를 풀어보면 어떻게 풀 수 있을까? 방금까지 본 예제를 가지고 예제 하나를 풀어봅시다. 뭔가요? 야구. 야구공의 질량은 보통 200g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 정도밖에 안 돼요. 200g은 몇 킬로그램이죠? 0.2kg. 0.2kg이죠. 지금 야구공이 얼마로 날아가고 있냐? 10m/s로 날아가고 있다고 해봅시다. 야구공을 빠따로 칩니다. 이렇게 날아오는 야구공을 빠따로 꽝 쳤더니 야구공이 운동 방향이 정반대로 바뀌어서 얼마로 날아가냐? 꽝 충돌해가지고 얼마로 날아가냐? 20m/s로 정반대로 날아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빠따와 공이 접촉해 있는 시간이 0.01초 동안 접촉해 있다고 했을 때 어려운데. 빠따가 공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얼마인가? 배트가 공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얼마인가? 이거를 지금까지 배운 이 운동량의 정의, 충격량의 정의, 운동량과 충격량 사이 관계 이걸 가지고 힘의 크기를 한번 구해봅시다. 18N/s. 얼마? 18. 18N/s. 힘이라고 했으니까 몇 뉴턴 이렇게 보이죠? 18N. 18. 아니다. 0.1. 자, 신중하게 풀어보세요. 조용하고 신중하게. 0.01초 나왔다고요. (1800N) 아니 아니구나. 600뉴턴. 한번 구해봐야 됩니다. 600뉴턴. 한번 맞는지 한번 볼까요? 자, 배트가 공에 작용하는 힘, 즉 공이 받은 힘을 얘기하는 거죠. 이거와 배트가 공이 작용하는 힘이나 공이 배트에 작용하는 힘은 똑같을 때는 어쨌든 공이 받은 힘은 얼마인가? 즉 공이 받은 충격량이 얼마인가를 먼저 구해보면 알 수 있겠다. 근데 공이 받은 충격량은 공의 운동량의 변화하는 것과 똑같단 말이야. 그럼 공의 운동량의 변화를 보여보자. 질량이 2kg, 질량이 0.2kg이죠. 0.2kg이고 속력이 20m/s면 지금 운동량이 얼마인가요? 운동량 4죠. 4. 근데 왼쪽으로 사란 말이야. 방향을 잘 4. 신경 써야 돼. 마이너스 4라고 해봅시다. 마이너스 4라는 운동량을 갖고 있었고 이게 나중에 운동량이고 빼기 처음에 운동량이 얼마냐면 2죠. 플러스 2죠. 처음 운동량 2 해주면 얼마 나오냐면 마이너스 6이 나오네요. 운동량의 변화량은 마이너스 6이 되고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인데 시간이 0.01초가 되네. 그래서 F는 얼마 나온다? F는 마이너스 600N이 나오는데 마이너스라고 하는 건 방향을 얘기하는 거니까 왼쪽 방향으로 600N. 리안이 아주 잘했습니다. 600N의 힘이 나온다. 이게 운동량, 충격량 사이의 관계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다. 운동량의 정의, 충격량의 정의. 지금 수업 시작한 지 30분 됐는데 딱 3개 배웠습니다. 운동량의 정의, 충격량의 정의, 운동량과 충격량 사이의 관계. 이 3개 배웠습니다. FTI. 뭐 FTI는 자, 칠판 치우 될까요? 빨리 풀이를 해보세요. 선생님 머리 좀
옆으로 가주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내가 보내줄게. 다음 이제 운동량 보존 법칙을 해보도록 합시다. 진짜 빨리. 내가 나 카톡 아니에요. 운동량 보존 법칙. 자, 보존 법칙이 이제 여러 가지 보존 법칙이 나올 텐데 역할에서 맨 처음에 나오는 게 운동량 보존 법칙입니다. 보존 법칙은 매우 간단합니다. 변하지 않는 법칙이라는 거야. 변하지 않는다는 거야. 운동량이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보존 법칙식을 세울 때는 항상 등식을 세우고 전의 값과 후의 값이 같다 이렇게 식을 세워주는 게 문제풀이하는 방법이야. 보존 법칙이 나왔다. 그러면 처음의 운동량과 나중에 운동량이 같다라고 식을 세워주면 돼. 그러면 이 우선은 운동량 보존 법칙 문제를 풀기 전에 운동량 보존 법칙이 왜 성립하는지 유도 과정을 한 번 정도는 한번 유도를 해봐야 되거든. 그래서 한번 유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워도 되겠죠, 다 이제. 네. 자, 헤드만 에너지 버전 없이. 에너지 보존 법칙은 이제 다음에 배울 거고 지금 배울 거는 이제 운동량 보존 법칙이고 그럼 저희 종합할 때 배웠었던 거 이름이 뭐였죠? 에너지 보존 법칙이죠. 아, 그게 실마에서 또 배우는 거예요. 역학적에서 그렇죠. 또 배우는 거 똑같은 거 또 배우는 겁니다. 자, 운동량 보존 법칙을 우리가 증명을 해볼 텐데요.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A0과 B0이 있었는데 A0의 질량을 MA, B0의 질량을 MB라고 해보죠. 속도 VA, VB로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VA가 더 컸다고 해봅시다. VB가 더 컸다고 해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두 개가 가다가 꽝 충돌하겠죠? 뒤에 놈이 더 빠르니까. 꽝 충돌할 거 아니야? 그죠? 충돌할 때 서로 힘을 주고받겠네요. A는 이쪽으로, B는 이쪽으로 힘을 주고받을 테고 힘을 접촉해 있는 시간 동안 힘을 받을 테니까 접촉한 시간을 T초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개가 속도가 변합니다. 속도가 변해서 A의 경우는 속도가 달라졌어. 달라진 속도를 VA'이라고 해보고 B의 경우는 VB'이라고 해봅시다. VB는 빨라졌을 테고 VA는 느려졌겠죠. 운동 반응을 받았으니까 이 과정에서 I는 델타 P라고 하는 식을 A에 대해서 써보고 B에 대해서 한번 써보는 거야. 자, A에 대한 I는 델타 P 식이 어떻게 되냐? A가 받은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이잖아요. 힘 곱하기 시간. 근데 방향이 왼쪽이죠? 그래서 마이너스로 써줘야 되겠네. A가 받은 충격량은 A의 운동량이 변하는 것 같다. 나도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 MA VA 프라임 마이너스 MA VA. 이게 A의 운동량의 변화량이죠. B의 운동량의 변화량, B가 받는 충격량, FT는, 이거는 오른쪽 방이니까 FT가 되겠죠? FT는 MB VB 프라임 마이너스 MB VB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이 두 개의 식을 그냥 더해줍니다. 더해줘. 그러면 좌변은 제로가 되죠. 우변은 요거 두 개 더한 게 그대로 내려오는데 0은 이거 다 더한 게 된단 말이야. 근데 마이너스 붙은 것들을 전부 다 이쪽으로 이항해 보는 거야. 왼쪽으로 전부 다 이항해 보면 MAVA 플러스 MBVB는 MAVA 프라임 플러스 MBVB 프라임이 된다. 자, 프라임이 붙은 것들은 나중 값이죠. 프라임이 안 붙은 것들은 처음 값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 결과를 해석해보면 한 번은 유도해야 되는데 결과는 실제로는 유도 과정보다 이 결과를 문제에 적용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결과를 해석해보면 어떤 거냐? 충돌 전의 운동량의 총합은 충돌한 후의 운동량의 총합과 같다라는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걸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는 거야. 그럼 이 운동량 보존 법칙은 항상 성립하냐? 거의 대부분 성립한다고 보면 됩니다. 이 두 개가 서로 충돌하면서 힘을 주고받을 때
충돌 전과 후가 같다는 거야. 근데 만약에 이 과정에서 뭔가 다른 힘이 가해지거나 또는 마찰이 있는 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거나 하면 보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죠. 그런 조건, 운동량 보존 없이 성립할 조건을 이거 하나만 기억해 놓으면 됩니다. 외력이 작용하지 않을 때. 외력이 없으면 운동량 보존 없이 항상 성립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외력이 없이 지들끼리만 서로 상호작용하는 힘을 받으면 운동량 보존이 된다. 매력이 중력 이런 거예요. 아니야. 외력이라고 하는 거는 계를 설정할 때, 그러니까 계라는 말이 자주 나오죠. 이 시스템이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데, 아까도 우리가 F&M식 세울 때 어떻게 계를 잡느냐, 전체에 대해서 계를 잡느냐, 부분에 대해서 계를 잡느냐에 따라서 식이 다 달라지잖아. 마찬가지로 계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운동량 보정 없이 성립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 그 설정한 계 외부에서 힘이 주어지면 운동량 보정 없이 성립하지 않는 거거든. 자, 이런 겁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A가 있고 B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두 개가 우주 공간에서 충돌한다고 해보자. 걔를 이렇게 설정하면 충돌할 때 둘 사이에서 서로 힘을 주고받잖아요. 그러면 이 둘 사이에서 주고받는 힘은 내력이야 외력이야? 걔를 이렇게 설정했을 때 내력. 내력이 되죠. 그러니까 운동량 보존돼. 그런데 이렇게 걔를 설정하면 운동량 보존돼 안 돼? 안 되지. 충돌할 때 A가 B에게 가는 힘이 이 걔 바깥쪽에서 작용하는 외력이 되잖아. 아, 걔를 어떻게 설정하냐에 따라서 운동량이 보존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벽에다가 공을 던질 때 공이 충돌하고 날아오잖아요. 운동량 보존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돼요. 이 경우도 걔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될 수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공에 대해서 걔를 설정하면 운동량 보존돼 안 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이 벽하고 공을 이렇게 설정해도 운동량 보존 안 돼. 왜냐하면 벽이 땅하고 또 연결돼 있거든. 그러면 운동량 보존 되게 걔를 설정하면 전 지구와 이 공을 전체를 걔를 설정하면 이거 운동량 보존 된다고 할 수 있겠지. 이런 문제 물론 안 나오겠지만 선생님이 여기서 설명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걔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운동량 보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야. 알겠죠? 그래서 외력이 작용하지 않는 상황이면 운동량 보존 된다라는 것이고 운동량 보존 법칙 문제를 또 예제를 하나 풀어볼까요? 유도를 했으니까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이런 걸 한번 해봅시다. 3kg짜리가 이쪽 방향으로 4m/s로 움직이고 있었고 2kg짜리가 이쪽 방향으로 1m/s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꽝 충돌했겠죠? 충돌한 뒤에 3kg짜리가 이쪽 방향으로 3kg짜리가 정반대 방향으로 1m/s의 속도로 움직였을 때 2kg짜리는 어느 쪽 방향으로 얼마의 속도를 갖게 될까? 자, 계산해 보세요. 3kg과 2kg이 이렇게 꽝 충돌했단 말이야. 충돌한 뒤에 3kg짜리는 이쪽 방향으로 1m/s의 속도를 갖게 됐다는 거야. 왼쪽으로 1m/s의 속도를 갖게 된다는 거야. 그러면 2kg짜리는 충돌한 뒤에 어느 쪽 방향으로 얼마의 속도를 갖는가? 이게 운동량 보존으로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아, 충돌 전과 충돌 후에 운동량은 같다. 2분의 11m 썼어요. 그러니까 한 물체로 봐야 되는. 2분의 13. 2분의 13m/s가 되겠죠. 오, 맞아. 자, 볼까요? 충돌 전의 운동량이 총합이 얼마냐? 이거 얼마죠? 12죠? 플러스 10입니다. 이거 얼마죠? 마이너스 2가 되죠? 두 개 더해보면 운동량 합이 얼마냐면 10이죠? 플러스 10입니다. 충돌한 후에도 운동량은 플러스 10이 돼야 돼. 근데 요놈의 운동량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3이죠? 그럼 요놈의 운동량이 얼마 돼야 돼? 13. 플러스 13이 되어야지 합쳐서 처음과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요놈의 운동량이 플러스 13이 됐는데 운동량이라고 하는 거는 질량 곱하기 속도니까 속도는
2분의 13m/s가 나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거 운동량 보존을 제대로 적용하냐에 따라서 즉흥적으로 문제를 낸 거라서 약간 오류가 있을 수 있어. 그런데 나중에 이제 운동량 보존과 역학적인 보존을 막 이 두 개의 보존 법칙을 같이 적용하는 문제들이 많단 말이야. 우선은 운동량 보존 뭐 어렵지 않죠? 간단합니다. 운동량 보존 법칙. 운동량이 같다. 충돌 정과부가 같다. 이렇게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충격량식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해보자. 오늘 내용은 많이 나가는데요. 내용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문제들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개념 자체들이. 그래서 조금 개념들을 많이 설명할 겁니다. 그러니까 충격량식이 I는 FT라고 했잖아요. I는 FT. 충격량이라고 하는 거는 힘 곱하기 시간이다 라는 거야. 힘 곱하기 시간이다. 근데 이 식을 좀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자 라는 거야. 이 식을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자. 자세히 한번 살펴봅시다. 시간에 따라서 힘을 가해주는데 일정한 크기의 힘을 가해줬다고 해보자. 10N의 힘을 10초 동안 가해줬다고 해볼까요? 그럼 그때 받은 충격량이 얼마입니까? 그때 받은 충격량이 100Nm/s가 되겠죠? 근데 이거 어떻게 구한 거야?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 한 이 넓이가 곧 충격량에 해당하잖아요. 그죠? 충격량에 해당하지. 그죠? 근데 일반적으로 충돌할 때 이렇게 힘이 일정하게 작용하기가 쉽지 않단 말이야. 보통 어떻게 충돌하냐면 벽이 이렇게 있으면 벽에 공이 날아갑니다. 날아가서 접촉한 다음에 이놈이 납작하게 완전히 납작이 된 다음에 다시 팽창돼 나오면서 이렇게 다시 되튀어나오는 이런 상황이야. 이때 언제부터 접촉한 순간부터 힘을 잡았겠죠? 언제 가장 큰 힘을 받을까요? 가장 납작하게 됐을 때가 가장 큰 힘을 받겠죠? 이때는 접촉한 맨 처음에 접촉한 순간 거의 힘이 적을 테고 그래서 보통의 충돌의 경우 시간에 따른 충격력, 힘 사이의 관계를 그려보면 이런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이런 식의 그래프. 그때 충격량이 의미하는 건 뭘까? 마찬가지로 이때랑 마찬가지 힘이 일정한 때랑 마찬가지로 그래프 아래 넓이가 의미하는 게 충격량이다 이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증명하면 됩니까? 적분으로서 이걸 미세하게 쪼개서 힘이 일정한 부분씩 나눠서 다 더해지면 같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FT 그래프에서 그래프가 직선이든 곡선이든 상관없이 그래프 아래 넓이가 의미하는 게 충격량이다라고 하는 건데 근데 이것도 충격량 또 뭐였습니까? 운동량의 변화가 또 같았었죠. 자, 이것들을 이용해서 두 가지 상황을 한번 우리가 설명해 봅시다. 이것까지만 하고 쉬겠습니다. 이거 많이 하고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유리컵 두 개를 똑같은 유리컵 두 개를 진행해 갔겠죠? 이렇게 가져와서 준비를 해서 떨어뜨립니다. 하나는 시멘트에 떨어뜨리고 하나는 방석에 떨어뜨립니다. 이거 지난 시간에 설명했었나? 이제 설명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방석에 떨어뜨립니다. 시멘트는 어떻게 되고 방석에는 어떻게 될까? 시멘트는 어떻게 되겠어? 깨지겠죠? 방석에는 깨지겠어? 안 깨지겠어? 방석도 깨져? 방석은 이건 안 깨지고 시멘트는 깨지겠죠? 그 결과를 넣고 이제 이렇게 설명한다고 해봅시다. 시멘트는 더 큰 충격량을 받아서 깨지고 방석은 충격량이 작아서 안 깨진다. 맞을까 틀릴까? 틀리다는 거야. 왜냐면 충격량은 똑같습니다. 충돌 직전의 속도는 같은 거리만큼 내렸으니까 똑같고 질량 똑같잖아요. 충돌 전에 운동량이 같단 말이야. 충돌한 후에 정지했어. 운동량이 둘 다 제로야. 그럼 충돌 과정에서 운동량이 변하면 어떻습니까? 같죠?
그러니까 충격량이 같아. 그런데 충격량이 같은데 왜 여기는 깨지고 여기는 안 깨지냐? 이 두 가지 상황에 대해서 시간에 따른 힘 그래프를 그려보면 시멘트는 충돌한 시간이 어떻습니까? 충돌한 시간이 짧죠? 꽝 충돌하죠. 짧은 시간 동안 충돌해. 방석은 긴 시간 동안 충돌하죠. 푹신하게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죠. 넓이가 똑같은데 이게 시간은 짧고 이건 시간은 길게 그려야 돼요. 넓이가 똑같은데 그러면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겠지. 이렇게 넓이가 같아서 충격량이 같은데 시간은 이게 길다. 그러면 최대 충격력, 최대 힘의 크기가 누가 더 큽니까? 시멘트가 더 크죠. 그래서 시멘트는 그러니까 깨지게 하는 거는 최대 충격력의 크기에서 깨지거나 안 깨지거나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최대 충격력의 크기가 이게 충격력이 커서 이게 깨지는 거고 충격력이 작아서 이게 안 떨어지는 거다. 이런 원리를 이용한 모든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쿠션, 모든 쿠션, 에어백, 쿠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런 원리를 이용한 거겠죠. 공을 받을 때 어떻게 받는다? 공을 받을 때 긴 시간 동안 받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뒤로 빼. 뒤로 빼면서 받으면 되죠. 착지할 때 어떻게 한다? 긴 시간 동안 정리하면 됩니다. 다리를 이렇게 구부리면서 긴 시간 동안 착지를 하면 무릎이 아작나지 않을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꺾어서 펴주면 어떻게 됩니까? 허리도 하잖아요. 뼈가 부서지겠죠. 힘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을 그래서 이 식을 자세히 분석해 보면 첫 번째 결과 i가 일정할 때 시간 t를 증가시키면 f가 어떻게 된다? 줄어들어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라는 거고 10분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